네, 안녕하십니까. 문서 데이터 디자인 제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 9주차 강의를 들으시면서 HWP 2020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낯섦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리안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그래서 뭐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문단,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바탕 쪽, 배경, 색, 그 다음에 뭐 인용문, 각주, 그 다음에 이미지, 도표,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글상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문서를 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있죠.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현재 여러분한테 온라인으로 제가 그 이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의 이제 강의 그 순서와 교재 순서가 약간 좀 틀려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부 목차에서 해당 분야를 좀 참고해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도 좀 그 미진한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테크닉을 배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빈 화면을 하나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 제목을 만드는 그 방법을 다각형으로 제목을 디자인하고 지금 현재 다각형으로 제목을 디자인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각형 기반의 이제 제목 디자인. 그 다음에 다각형이 생각보다 많은 디자인들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과 다각형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들. 이제 이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까탈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을 통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외부 이미지, 뭐 예를 들어 스마트 드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드로우, 맥스라든지 컨셉 드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이런 이미지와 그 다음에 글상자를 결합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이제 아리안글에서 아리안글 자체가 그 워드프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대한 고도의 편집 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온 이런 그 디자인과 그 다음에 텍스트를 결합해서 이렇게 그 제목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띠 제목. 띠 제목도 이제 문단하고 같이 그 글상자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 처음에 좀 낯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한번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을 그리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편집 용지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이 책하고 동일하게 그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각형을 그릴 때는 반드시 보기에서 격자 모양을 해라 그랬죠. 그 격자 중에서도 격자 설정 보시면 격자의 자성 효과, 격자에만 붙이기, 그 다음에 세로선, 가로선, 그 다음에 격자 크기 이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석 효과나 격자에만 붙이기 이렇게 해도 그 다이어그램 만들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제목 같은 경우는 문단의 폭에 이렇게 꽉 차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먼저 입력을 해서
여기에서 이 글상자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글상자에다가 도형 윤곽선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정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채우기도 이것하고 동일하게 할 때는 그 컬러 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글이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이기 때문에, 제목이기 때문에 좀 큰, 진한 폰트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뭐 18 정도, 그 다음에 중앙 정렬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한 2칸 정도 이렇게 2칸 정도를 이렇게 띄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늘려도 되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서 여기에다는 뭐 예를 들어서 다각형 제목 디자인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폰트라든 이런 것들은 나눔 코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절하게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Shift를 클릭을 하시고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 그 키보드가 그 키가 보이게끔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 묶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나 이제 세트로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서 이 다음 칸에다 놓고 뭐 2번 이렇게 여기다가 작업을 해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도표 제목 디자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머지 그대로 두고 도형 채우기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색으로 채운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복사가 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라운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체 속성에서 선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미 개체 묶기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가요? 각각의 개체를 풀지 않아도 도형의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처럼 이런 식의 그 윤곽이 있죠. 그 외곽선을 없애고 이렇게 제목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약하게만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도형 없는 것도 이제 외곽선이 없는 것도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영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진하게를 음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졌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다각형 약간 마름모꼴의 이 다각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먼저 선을 하나를 선 그을 때는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윤곽선을 약간 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조금 두툼하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런 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먼저 다각형으로 그리게 됩니다. 제일 좌측 거.
그럼 다각형으로 그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다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 두 칸 정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제가 잘못 그렸네요. 두 칸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다각형을 이렇게 딱 붙여주죠. 그 다음에 다각형이 붙었으면 다각형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합니다. 채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선과 이 선의 그 선의 색깔을 동일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부분을 도형 윤곽선을 B커에서 이 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마름모를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선택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형 채우기를 이 색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두 칸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두 칸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려져 있는 것들을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맞추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맞춰졌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가로 간격이 이렇게 동일하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도형 채우기를 그 다음 컬러 있죠. 이것.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있는 부분들 도형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빨간색 개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가장 그 도형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이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개체 묶기를 미리 해놔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캡션을 제가 도형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문자 넣기가 안 돼 있군요. 다시 캡션을 풀고 이 도형만을 선택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각형 도형 제목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가 그 글자 모양을 복사를 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C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네 개. 일단 여기에서 개체 묶기를 하나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HWP 디자인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상자, 투명 글상자로 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뭔가 이미지라든지 외곽선이나 도형체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있죠. 또 1번하고 문서 데이터 디자인 이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1번을 선택해서 1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1에 대해서 좀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서 조판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텍스트, 이 문서 데이터 디자인이라는 텍스트가 있죠. 그러면 입력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로 글상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강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크다 그럴 경우에 크기를 좀 줄이시고 아니면 한 칸 격자 한 칸을 더 늘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1번도 중앙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 이것 그 다음에 라인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번 글상자가 다 선택이 됐죠. 그래서 항상 개체 묶기는 조그만 개체가 나왔을 적에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몇 단계 개체 묶기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다각형 제목이 나오고 반드시 제목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문서의 문단 폭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편집 용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새 창으로 내가 문서 여기 좀 넓어졌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크기가 안 맞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기를 늘릴 경우에 뭡니까? 문단 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디자인한 것보다는 조금 디자인이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집 용지를 먼저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곧바로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한다면 역시 이제 다각형 글상자 있죠. 글상자에서 이렇게 2개짜리를 도형 채우기만 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C를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V를 이렇게 몇 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격자에만 붙이기로 돼서 잘 붙여지지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격자에서 격자 설정에서 격자 자석 효과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놓고 임의의 위치에다 적절하게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놔줬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시프트로 미미한 건 시프트로 클릭을 하시고 시프트 클릭은 일반 화살표로 이렇게 미묘하게 옮길 수 있고 시프트를 클릭할 경우에 이렇게 길이가 늘어납니다. 좌우. 그래서 마우스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설정 다중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으로 가셔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맞출까요? 중간에 맞추기. 가로 간격과 중간이 일렬로 이렇게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정렬로 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이게 조금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문서에 들어가는 디자인 기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괄적으로 쓸 수가 있죠. 나중에 가져가서 제목만 약간 디자인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다 다시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내가 글자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각형 제목 디자인 제가 이거 모양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 대신 이제 여기는 약간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줬죠. 개체 속성에서 여기에 보시면 채우기가 있죠. 그라데이션
채울 때 나는 뭐 끝색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시작색을 연하게 하고 끝색을 진하게 이렇게 해서 세로나 가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줘봅니다. 그럼 어떤가요? 글씨가 진해지면서 연해지는 거로 가죠. 아니면 이 부분 시작색을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주고 끝색을 더 진하게 이렇게 줘도 되죠. 그럼 이제 이 색이 훨씬 그라데이션이 좋게 나오죠. 그럴 경우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개체 묶기를 해서 나중에 이 제목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제가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강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입력에서 이 다각형.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를 한 칸씩 가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해서 도형 윤곽선을 하나 채워줬죠. 그 뒤부터는 뭡니까? 내가 복사해서 두 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줬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라인을 맞춰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적절하게 이제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 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원색을 쓰는 것을 저는 약간 깊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각형이죠.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ESC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딱딱 찍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는 뭐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넣어야 될 때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래서 E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를 좀 진한 거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한 20 정도 하고 중앙 정렬을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대로만 한다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어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도형 안에다 글자 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개체를 Shift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묶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뭐가 이렇게 좀 특수하게 돼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개체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개체가 풀어지는지. 이거로 지금 하나가 풀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다시 개체를 풀어보시면, 이런 식의 조그만 삼각형 있죠. 이 조그만 삼각형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그 디자인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섬세함이 필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네 칸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형 채우기를 회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글씨를 흰색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폰트를 좀 진한 폰트로 해서 흰색으로, 그 다음 중앙 정렬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효과가 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역시 두 칸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썼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도형을 약간 약하게 채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형에 살짝 그림자가 돼 있죠. 음영을 한번 적절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 부분도 그러면 개체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한 선을 제가 두 개를 진한 선을 통해서 여기다 약간 음영을 넣는 이런 방법을 썼죠. 그것들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부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글자 넣기 있죠. 글자 넣기 해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이 정도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이제 라인을 좀 줬죠. 외곽선 라인을 좀 진한 색으로, 검정색으로 아예 해버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도 외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 일관성이 있죠. 도형선. 그러면 현재 삼각형 있죠. 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각형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하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야 됩니다. 없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놔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는 밑에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밑에 같은 경우도 다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윗변이 이렇게 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하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서 이 부분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틀이 좀 마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음영을 넣고자 할 때는 여기서 실선을 나는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시고 다시 직선을 여기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의 도형색을 좀 진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도형 선의 굵기를 한 1mm 정도로, 1mm가 너무 두껍나요? 0.7mm 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갖다 이렇게 붙여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의 이제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흰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체 묶기를 해야 되겠죠. 삼각형 2개,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 묶기.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띠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개체 묶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 복사해서 2번으로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2번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죠. 2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러를, 여기서 컬러를 한번 도형 채우기를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컬러가 선택이 돼버리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체를 풀어서 이거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삼각형이죠. 그 부분만 하얀색으로 하고 다시 개체 묶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이제 그려서 충분히 아마 완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목도 가능하죠. 이런 식의 제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상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형 채우기를 이런 색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되돌리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길게 Shift를 가지고 길게 이렇게 느리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Shift로 선택을 하시고 개체 속성에 가셔서 선에서 타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2 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르시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진한 폰트이죠. 진한 폰트하고 중앙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복사를 여기다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뭐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넣었는데, 이 부분도 여기다가 여기서 타원을 하나 그려서 Shift를 누르고 타원을 그릴 경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의의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 넣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8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폰트 글자를 주시고 이렇게 유지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타원하고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것들을 작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제목과 이거 엇갈리게 해서 작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다각형. 이것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3칸을 썼죠. 그러면 타원을 3칸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형 안에 글자를 넣겠죠. 이 글자는 이 부분 복사를 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죠. 진하게, 그 다음에 한 20 정도로, 그 다음에 중앙 정렬 이렇게 돼 있죠. 흰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쪽에다 쓰게 될 타원도 하나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Shift를 클릭하고, 이건 타원의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글씨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글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도 되죠. 그럼 흰색도 색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약간 정중앙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라운드를 효과를 주려면 여기 개체 속성에서 완전 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타원으로 라운드가 됐죠. 그럼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위치를 순서를 바꿔 주도록 합니다. 맨 앞으로 나와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 문단하고 정확하게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끝에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세 개가 선택해서 그 다음에 개체 묶기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그 틀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얗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도형 채우기를 이 선으로 이렇게 이 색으로 이렇게 살짝 채워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보기에서 격자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만들어지죠. 여기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다시 개체를 풀고 이 부분을 최대한 대로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Shift를 누르고 살짝 이 정도로, 그러면 제일 적은 부분들을 제가 제일 선택이 애매한 부분을 선택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2번호, 그 다음에 개체 묶기. 그러면 다시 격자 모양 이 부분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부분은 아까 크기를 이렇게 늘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원이 늘어나죠. 이 직사각형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가로세로 비율이 흐트러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복사해 가지고 두고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도표라든 사각형을 라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4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양쪽만 라운드가 되게끔 하고 이쪽은 직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제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제목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강 느낌이 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입력해서 그 다음에 다각형이겠죠. 여기에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이제 3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도형 같은 경우는 비커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각형을 또 하나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각형 ESC 누르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클릭을 해서 이 정도까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도형 채우기의 비커를 통해서 이 색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일한 제목을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렇게 글자가 넣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이콘 여러분들 그 프리픽스.com에서 아이콘들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그림자를 주는 이 부분의 역할을 좀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각형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를 조금 어둡게, 지금 약간의 좀 사이즈가 적은데 이럴 때는 약간의 이렇게 다각형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설정을 다시 한번 보기, 격자에서 격자 설정 있죠? 격자에만 붙이기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다각형을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좀 빗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프트라든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시프트를 눌러서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개체를 풀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도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아이콘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체 속성을 통해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종이, 둘 다 종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울리게 해야 되겠죠. 그걸 앞으로,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서 이쪽으로 반만 이렇게 걸쳐 봅니다. 반만 걸쳐 보면 지금 밑으로 들어가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이제 밑으로 숨어 버리니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놓고 제일 앞으로, 그럼 앞으로 왔죠. 그럼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앉히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복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개체 묶기를 삼각형 애매한 부분을 제가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개체 묶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지워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경우에 생각보다 예쁘게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워포인트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해상도가 좋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도형으로 그리기 때문에 거의 섬세한 글자 모양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겠죠. 다각형으로 해서 제목 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 다음 이제 1, 2, 3, 4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다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상자를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 정도를 하나를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임의의 도형을, 컬러를 한번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죠. 다각형이 생각보다 기능이 아주 유연하죠. 그럼 여기서 한 3칸 정도를 그려야만이 다각형이 정확하게 화살표가 그려지겠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다각형에서 화살표를 먼저 그립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당연히 이렇게 채우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두 칸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칸으로 그릴 경우에 정확히 맞겠죠. 이런 그리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해서 같이 좀 줄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라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이 있죠. 원 같은 경우는 타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원은 그 도형 윤곽선만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까처럼 이 원도 반 정도를 가서 이 원을 가장 앞으로, 도형 앞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글 앞으로, 맨 앞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다시 배치를 글 뒤로,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서 종이 글자처럼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순서를 해서 앞으로,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뭔가 지금 약간의 제가 잘못 뭔가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글 뒤로 해줘야겠죠. 제가 실수를 한 게, 이 부분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이렇게 늘려서 화살표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여러분들을 이런 식의 아이콘을 하나를 제가 개체를 풀면 이런 식의 아이콘이 있죠. 그러면 이 아이콘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글자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살짝 한번 옆에다 갖다 놔 봅니다. 여전히 글 밑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는 순서를 맨 앞으로. 그럼 적절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Shift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크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부분들은 저기 마우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글자 있죠. 글자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개체 묶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이 화살표가 좀 미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번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저희가 개체 속성에서 타원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반원으로. 그 대신 이제 반원으로 하면 이 부분이 깊게 들어가야 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아이콘과 그 다음에 이 글상자, 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내가 1- 이런 식의 작업들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버튼들을 둘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죠. 원을 그려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원을 그렸죠. 반원.
그래서 그 타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원을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다각형 편집에서 반원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타원의 그 도형 채우기를 임의에 이렇게 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각형 편집 있죠. 다각형 편집을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각형 편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반원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쓰려면 좌측으로 90도를 돌리면 되겠죠. 개체 속성에서 그 기본에서 회전각을 마이너스 90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다각형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다각형도 여기다가 당연히 글자처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글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글자가 이 전체 실제로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는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 겁니다. 밑에까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글상자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하나 다시 넣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서 디자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폰트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중앙 정렬을 하시고 다른 디자인들도 생각보다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서 뒤집으려면 180도를 하면 되겠죠. 다시 하나 그려도 되고 18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위치, 이것과 이 두 개를 제가 맞춤으로 해라고 그랬죠. 그 중앙에 가운데 맞추는 거, 가운데 맞췄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줬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좀 진하게 해서 선의 굵기를 한 0.7 정도. 그 다음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놓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두 번째도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윤곽선을 적절하게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노랗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3개를 역시 제가 맞춤으로 해라고 그랬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맞게, 중앙에 가운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같이 놓고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다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외곽선을 그어줘야 되죠. 그러면 타원을 하나 크게 이렇게 그려서 역시 도형 채우기 한 윤곽선만 이렇게 채워주고 이 윤곽선을 적절하게 가운데에다가 오게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윤곽선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과 이 3개를 중앙에 오게 한번 해볼까요? 중앙에 맞추기. 어떻게 되나요? 정중앙에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제 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또 간격이 정확히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런 식의 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지금 현재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제목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를 한번 분해를 해보시면 개체 풀기를 있죠. 이런 식의 반원을 4개를 가지고 이 지금 현재 그 팔각형에다가 제가 모서리다 이것들을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컬러만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 제목 디자인을 하는데 그 아이콘과 다각형을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각형을 이용한 이 2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제목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도표 기반과 기반에서 디자인한 거 문단 모양 디자인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